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매일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살아가던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며느리가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입양 보낸 친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72세 김옥란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표정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 설거지나 제대로 하세요.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윤정, 35세입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학력도 좋은 그녀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차가웠죠. 미안해. 다시 할게. 옥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0년 넘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윤정이 부엌으로 들어와 그릇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치매도 오신 건 아니죠? 이렇게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괜찮아. 좀 더 조심할게. 옥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민수 아빠 돌아오면 뭐라고 할지. 윤정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남편으로 옥란의 의부사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은 옥란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늘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집안일 좀 하고. 옥란이 소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고 빨래도 엉망이고. 그래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좀 더 신경 쓸게. 옥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이 민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요양원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나는 괜찮아. 옥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할게. 방해 안 되게. 식사가 끝난 후 옥란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건가? 그때 거실에서 윤정과 민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직장도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미안해, 여보. 내가 출장이 너무 잦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옥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윤정이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죠. 윤정아,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없으셔. 나쁜 뜻은 아니야. 몰라. 그냥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옥란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옥란은 그 상자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 전의 사진들,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면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아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40년 전, 옥나는 갓난아기였던 딸을 입양기관에 맡겨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폭력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딸에게 채워줬던 작은 목걸이만이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윤정이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너무 짜요. 이렇게 짜게 하면 민수 혈압 올라가는 거 모르세요? 아, 미안해.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빨래도 제대로 개켜놓으세요. 어제 보니까 구겨져 있더라고요. 윤정은 불만을 쏟아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옥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옥나는 윤정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닦던 중 작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목걸이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낡은 금속 조각이었는데 옥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설마. 옥나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목걸이와 비교해 봤습니다. 목걸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자리와 윤정의 방에서 발견한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옥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함, 그리고 그녀가 화낼 때마다 가슴 아팠던 이유. 설마, 정말 설마. 옥나는 윤정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1988년생. 자신이 딸을 입양 보낸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옥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의 얼굴과 40년 전 자신이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입양 보낸 딸이 다시 내 며느리가 되다니. 며칠 후 옥나는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정아, 혹시 어렸을 때 입양된 거니? 윤정이 깜짝 놀라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민수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윤정의 반응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죠. 옥나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어린 시절 사진, 혈액형,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갈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윤정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옥난과 같은 혈액형이었죠. 그리고 윤정이 잠들 때 엄지손가락을 빠는 작은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갓난아기였던 딸이 보였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옥난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포기했던 딸이 지금 자신을 구박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말하지?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윤정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답답해요.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들으세요? 빨래도 이상하게 개고 청소도 대충대충. 정말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옥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이렇게 자신을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윤정의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점, 코 모양, 심지어 화낼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매일 같은 실수 반복하고 말해도 안 통하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어머니와 정말 안 맞아. 옥나는 그 말을 듣고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자신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한 게 잘못이었나. 그때 데리고 있었다면. 하지만 4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딸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날 밤 옥나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윤정이 사용한 칫솔을 몰래 가져가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모녀 관계. 옥나는 그 결과지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옥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 딸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윤정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까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옥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바로 자신을 구박하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나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색바랜 사진들, 작은 옷까지, 그리고 그 목걸이. 1982년 당시 32세였던 김옥란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창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년아, 또 밥을 이따위로 했어? 술에 취한 창수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옥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주먹은 이미 옥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이런 밥을 누가 먹어? 그때 옥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였죠. 아기는 아빠의 고함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끄러워. 애까지 울게 만들어서. 창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옥란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괜찮아, 정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창수는 도박빚까지 지게 되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란 씨, 남편분이 빌린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만 벌써 3개월째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날 밤 창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야, 이년아. 돈 어디서 구할 거야? 여보. 우리 정아라도 생각해줘요. 정아? 그래, 정아. 창수의 눈에 악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애를 팔면 되겠네. 요즘 아이 없는 집에서 돈 많이 준다던데. 옥란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아를. 우리 딸을. 딸이 뭐가 중요해?
살아남는 게 먼저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옥란이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창수가 옥란을 밀쳐냈습니다. 인연이 정말. 그럼 내가 돈을 구해와. 며칠 후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번 주 안에 돈 안 갖고 오면 아내든 딸이든 상관없이 다 데려갈 거예요. 그날 밤 옥란은 잠든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옥란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을 입양기관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날, 옥란은 딸에게 작은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목걸이만은 꼭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엄마가 꼭 다시 찾으러 갈게.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옥란이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정아예요.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옥란은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란은 빈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딸이 쓰던 작은 이불, 젖병, 기저귀,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창수는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하지만 빚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도박을 계속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몇 년 후 옥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창수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5년 옥란은 지금의 남편 민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재혼을 하면서도 옥란은 늘 딸 생각을 했습니다. 정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남편은 재혼하면서 양녀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당시 7세였던 윤정은 입양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옥란은 윤정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지? 하지만 그때는 설마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윤정은 새 엄마인 옥란에게 처음에는 거리감을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싫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면 엄마라고 부르기 싫어요. 어린 윤정의 말에 옥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생부모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어디선가 친부모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윤정은 자라면서도 옥란과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윤정이 성인이 되어 민수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옥란은 또 한 번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해. 왜 이 아이를 보면 자꾸 정아가 생각나지? 하지만 그때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모성 본능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윤정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된 옥란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더 냉정해진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해. 옥란은 며느리가 된 윤정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거리감을 두던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201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나는 아들 민수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윤정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안 맞았어요. 윤정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옥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옥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이 자신에게 보이던 거부감, 그리고 자신이 윤정에게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아이가 내 딸이어서 그랬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옥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든 딸을 포기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엄마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옥나는 일단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정에게 말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찾았는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옥난의 하루하루는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정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40년 전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옥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정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난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구박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야. 옥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 딸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절망감을 안고 말이죠.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옥난의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빨래 또 이상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구겨지게 널면 어떻게 해요? 옥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이렇게 나한테. 미안해. 다시 할게. 옥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옥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윤정은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옥난은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 무슨 이야기요? 저 바빠요. 윤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제 사생활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시고요. 옥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낳은 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다니. 그날 밤 옥나는 윤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몰래 찾아봤습니다. 7세 때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7세 윤정의 얼굴에서 갓난아기였던 정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미소까지. 맞아. 이 아이가 내 정아야.
옥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옥나는 윤정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윤정이 좋아했던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었죠. 윤정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제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반말이시네요. 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셨잖아요. 어렸을 때요? 윤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죠? 옥나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모성 본능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정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있었는데 민수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옥나는 밤새 윤정을 돌봤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윤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픕니다. 내가 돌봐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세요? 평소답지 않게. 옥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니까.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의 열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고마웠어요. 윤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마음을 열어주는 건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다시 예전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요?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 사생활이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옥나는 윤정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윤정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나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해. 그게 이상한 건가? 어머니가 너 챙겨주시는 거 좋은 일 아니야? 아니야. 뭔가 부담스러워. 마치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옥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책감. 맞아. 나는 이 아이한테 죄를 지었어. 그날 밤 옥나는 결심했습니다. 윤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옥나는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아니, 윤정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리고 또 반말이네요. 중요한 이야기야. 앉을까? 윤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혹시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너가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사생활 캐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만해요. 윤정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해요. 윤정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옥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옥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윤정이 어린 시절 입양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뭐 하고 있어? 아, 어머니. 옛날 서류들 정리하고 있어요. 옥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진실의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옥나는 몰래 서류 중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양 당시의 기록이었는데
김정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정아. 내가 지어준 이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분명히 자신의 친딸 정아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윤정이 옥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옥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찾았는데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란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는 내가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야. 내 이름은 김옥란이고 너의 친엄마다. 40년 전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지금까지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옥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편지를 윤정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 편지를 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진실이잖아. 옥란은 며칠 더 고민한 끝에 편지를 윤정의 방문 아래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윤정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날 아침, 옥란은 윤정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편지를 안 읽었나?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윤정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 편지를 들고 옥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윤정아. 아니, 정아야.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친엄마와 버림받았던 딸의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든 손도 덜덜 떨렸죠. 옥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정아야, 엄마야. 거짓말이에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정아야, 진정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더니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옥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요? 무슨 상황이 있다고 갓난아기를 버려요.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좋은 환경이요?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4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옥란은 딸의 말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윤정이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도 진짜 딸 취급 못 받았어요. 항상 남의 집 아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정아야. 옥란이 윤정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저 혼자 외롭게 자랄 때는 어디 있었냐고요. 옥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리워했다고요? 그럼 왜 찾으러 안 왔어요? 찾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너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행복하게요? 윤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부모가 누군지 몰라서 항상 공허했고 정체성도 없이 살았어요. 옥나는 딸의 고통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아야. 정아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윤정이에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김정아라는 이름은 버려진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 말에 옥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이 지어준 이름까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를 이렇게 대했어요? 친엄마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차갑게 군 게 아니야. 엄마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거리감을 두고 옥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윤정에게 거리감을 둔 것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친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윤정이 먼저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아야. 아니, 윤정아.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가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당연하죠.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윤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출장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왜 둘 다 울고 있어?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정이 남편을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친엄마래요.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니가 너 친엄마라고? 옥란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윤정이는 내가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윤정이가 제 누나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는 아니야. 윤정이는 내 친딸이고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우연이. 윤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엄마라니. 민수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윤정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찾던 친엄마가 바로 내 시어머니였다니. 이게 말이 돼요? 옥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윤정아, 엄마가 왜 그때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듣기 싫어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엄마의 사정을.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다고 갓난아기를 버려요. 옥란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빚쟁이들의 위협, 그리고 딸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마음. 그때 엄마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도 위험했을 거야. 빚쟁이들이 너까지 어떻게 할까봐. 윤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어머니의 사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으러 올 수 있었잖아요. 찾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너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한 번도 완전히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옥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너를 보낸 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둘 다 진정하고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보자. 하지만 윤정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40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엄마였다니. 그리고 윤정이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친엄마한테. 이제 윤정의 감정은 분노에서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친어머니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구박하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고 요양원 얘기까지. 윤정이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옥란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몰랐으니까. 엄마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을 리가 없어요. 친엄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옥란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윤정이가. 그래. 내가 낳은 딸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이제 윤정이가 알게 됐으니 윤정이 많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옥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조심스럽게 옥란을 불렀습니다. 응, 윤정아. 정말 제 친엄마가 맞나요? 꿈은 아니죠? 옥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윤정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윤정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옥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아니야, 정아야. 너는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후 며칠간은 어색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윤정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옥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아직은 윤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아라는 이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윤정아.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요양원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요? 옥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며칠 후 윤정은 옥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장 보러 갈까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함께. 옥란은 기뻤습니다. 좋아, 함께 가자. 마트에서 윤정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평소 먹던 것들로. 안 돼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걸 사야 해요. 옥나는 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구박하던 윤정이 이제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정은 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40년 만의 일인데 하루아침에 익숙해질 수는 없잖아. 그런데 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해. 40년간 그리워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 민수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천천히 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며칠 후 윤정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에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옥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듣고 싶어? 네, 궁금해요.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엄마뿐이니까. 옥란은 40년 전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눈이 크고 맑아서 천사 같았지. 그리고 밤에 잘 때 엄지손가락을 빨았어. 엄지손가락을요? 응,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지 않니? 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니까 알지. 그리고 너는 잠들 때 자장가를 들려줘야 했어. 특히 작은 별 노래를 좋아했지. 윤정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요? 저 지금도 그 노래 좋아해요. 그리고 너는 먹는 걸 참 좋아했어. 특히 계란말이를 좋아했지. 맞아요. 저 계란말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계란말이를 해주셨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소중했던 3개월간의 기억들을 말이죠. 며칠 후 윤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크게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옥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정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란은 윤정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윤정아, 잠깐 나올 수 있을까? 윤정이 문을 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윤정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란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혹시 회사에서 잘릴까봐.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 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윤정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엄마의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위로받는 거 오랜만이에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옆에 없어서.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날 밤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윤정은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옥란도 40년간 그리워했던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 옥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을까요? 모녀 사진. 사진? 정말? 네, 4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기념으로. 옥란은 기뻤습니다. 딸과 함께 찍는 첫 번째 사진이었으니까요. 사진관에서 찍은 모녀 사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모녀네요. 그러게요. 눈매가 똑같아요. 윤정도 신기해했습니다. 옥란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딸과 함께 찍은 첫 사진이야. 정말 소중해.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딸이 될게요. 너는 이미 좋은 딸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모녀의 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정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윤정아, 물론 엄마 사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40년 동안 혼자였다는 게. 옥란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미안해할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빈자리를 채워줄게. 엄마,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줘.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윤정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을 위해 무한히 기다려주겠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진정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윤정의 입양 가족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란이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네 맞죠? 저희는 윤정이 양부모입니다. 옥란은 당황했습니다. 윤정이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옥란이 어색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윤정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앉아있는 양부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윤정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앉자. 양아버지 윤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어머니 이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들었어. 내가 친엄마를 찾았다면서? 윤정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 친엄마를 찾은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옥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란입니다. 윤정이 친엄마시죠?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가 키운 딸의 친엄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양부모의 표정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 30년 동안 너를 키운 우리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친엄마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옥란이 나섰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윤정이는 두 분이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냉정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4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친엄마 행세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우리가 힘들게 키운 딸을 이제 와서 찾겠다는 거예요? 윤정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윤정아, 너는 누구 편이야?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키운 게 뭐가 되는 거야? 윤정은 양쪽 사이에 끼어 괴로워했습니다. 편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철수가 옥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버린 딸을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버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옥란이 감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갓난아기를 버릴 만한 사정이 뭔가요? 옥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선택해. 우리와 그분 사이에서. 어머니. 윤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우리와 이제 나타난 친엄마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 거야?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선택하라고 하세요? 저는 두 분 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럼 왜 친엄마를 찾았어? 우리가 부족했던 거야? 옥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키운 딸을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순이가 다시 윤정에게 압박했습니다. 윤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누구를 택할 거야? 윤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윤정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갔고 거실에는 옥란과 양부모만 남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윤정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30년 동안 우리 딸로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해요? 저는 윤정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찾았으니까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순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다고요? 그럼 왜 찾으러 안 왔어요? 우리가 키우는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왔나요? 옥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윤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윤정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끼어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1시간 후 윤정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윤정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양부모님,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은 제게 진짜 부모님이에요. 순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엄마도 제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40년 만에 만난 진짜 엄마니까요. 윤정아, 그럼 넌?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필요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은혜도 잊을 수 없고 친엄마와의 인연도 포기할 수 없어요. 윤정이 양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두 분을 배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친엄마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에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하지만 우리를 잊지는 마라. 3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분은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철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옥란이 양부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부인도 이제 알았겠지만 윤정이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딸이에요. 부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부모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야, 윤정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옥란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로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양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엄마는 저의 진짜 엄마니까요. 고마워, 윤정아. 하지만 엄마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고비였지만 이제 진짜로 모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윤정과 옥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진정한 모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단둘이서. 여행? 정말? 네,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옥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어디로 갈까? 강릉 바다로 가요. 엄마가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둘이서 여행하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 정말 기뻐.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본 옥란은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바다네. 엄마, 바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동안 답답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친엄마가 어떤 분일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정아야. 아니, 윤정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왜요? 내가 어릴 때 아파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학교 다닐 때도 응원해주지 못했고, 결혼할 때도 축복해주지 못했잖아. 윤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함께 있게 된 게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 엄마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옥란이 기억을 되짚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순한 아이였어.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 항상 웃고 있었지. 정말요? 응. 그리고 목욕하는 걸 좋아했어. 물만 보면 까르르 웃곤 했지. 윤정이 신기해했습니다. 지금도 목욕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였구나. 그리고 너는 음악을 좋아했어.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곤 했지. 와, 정말 신기해요. 지금도 음악 들으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져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바다로 갔습니다. 엄마, 해가 떠올라요. 정말 아름답다. 너와 함께 보는 일출이라 더 특별해. 일출을 보며 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매년 함께 여행해요. 못다한 추억들을 만들어가요. 정말? 엄마랑 여행하는 게 재미있어? 당연하죠. 엄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행 마지막 날, 윤정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목걸이예요.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목걸이와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옥란이 그 목걸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야, 고마워. 이제부터는 엄마가 이걸 하세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증거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옥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엄마. 윤정이 놀라서 옥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옥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옥란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장질환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아프다니. 의사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윤정은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고마워, 윤정아.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뭔 소리예요? 엄마가 아프면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하죠. 윤정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약도 챙겨드리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윤정아, 너 때문에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 정말요? 응. 4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이제 딸이 돌봐주니까 마음이 든든해. 며칠 후 윤정의 양어머니 순이가 문병을 왔습니다. 옥란 씨,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네, 괜찮아졌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순이가 윤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정말 효녀구나. 엄마 돌보는 모습이 기특해. 네, 윤정이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순이가 옥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란 씨, 제가 지난번에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30년 동안 키우신 딸이니까. 그래도 윤정이 친어머니인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아니에요. 윤정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니까. 두 어머니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옥란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정의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아팠던 건 나쁜 일이었지만 덕분에 너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걸 보니까. 윤정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제 소중한 친어머니니까요. 고마워, 정아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옥란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진정한 모녀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됐구나.
윤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빈자리를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모녀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는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옥란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모녀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윤정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옥란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째예요. 아이고, 우리 윤정이가 엄마가 될 거구나. 옥란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도 기뻤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할머니, 정말 꿈만 같아.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윤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진짜 할머니니까요. 옥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정말 고마워.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윤정의 양부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윤정아, 축하한다. 우리가 증조부모가 되는 거네. 양아버지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양어머니 순이도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옥란 씨도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시네요. 감사해요. 함께 기뻐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아이의 가족이니까요. 임신 기간 동안 옥란은 윤정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다니며 태교에도 신경 썼습니다. 윤정아, 오늘은 미역국 끓여줄게. 임신했을 때 미역국 먹으면 좋다더라. 엄마,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편해져요. 편해하지. 임신한 딸 돌보는 게 엄마 역할이야. 어느 날 윤정이 태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기가 움직여요. 정말? 어디? 윤정이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요, 느껴져요? 옥란이 배를 만지며 감동했습니다. 아, 정말 움직인다. 우리 손자가. 아니, 손녀가 인사하는구나. 엄마가 할머니가 되신다니까 아기도 좋아하나 봐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이 진통을 시작하자 옥란은 민수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윤정아, 괜찮니? 아파?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어떻게 걱정 안 해? 우리 딸이 아픈데.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옥란은 40년 전 자신이 윤정을 낳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팠겠지. 우리 정아가.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옥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아이. 딸. 신생아실에서 처음으로 손녀를 본 옥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윤정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며칠 후 집으로 온 윤정과 아기. 옥란은 손녀를 돌보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할머니가 왔어요. 아기가 옥란을 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기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럴까?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윤정이 아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을 정아로 하면 어때요? 옥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아라고? 네, 엄마가 저한테 지어주신 그 이름이요. 이제 제 딸이 그 이름을 물려받았으면 해요. 옥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정아. 김정아에서 이정아로. 어때요? 완벽해. 정말 완벽한 이름이야.
아기가 태어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든 가족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정아가 울어요. 민수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갈게. 옥란이 달려가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우리 정아, 왜 울어? 할머니가 있잖아. 신기하게도 아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면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엄마가 아기 달래는 실력이 최고예요. 윤정이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니까. 몇 개월 후 아기 정아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윤정의 양부모도 참석했고 민수의 친척들도 모두 왔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양어머니 순이가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돌잡이에서 아기 정아는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아가 공부를 잘할 거래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란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윤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까. 나도 그래.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이룬 기분이야.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요. 정아도 할머니가 키워주세요. 당연하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1년 후 아기 정아는 첫 걸음마를 했습니다. 그 첫 걸음은 할머니 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할머. 정아가 할머니를 부르며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우리 정아가 할머니라고 불렀어. 옥란이 기뻐하며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정아야, 할머니 사랑해. 이제 옥란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소중한 손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맘마. 정아가 할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아, 할머니가 먹여줄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해. 우리 윤정이와 정아가 있으니까. 윤정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행복만 하세요. 고생이 아니야. 이 모든 게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날 밤, 옥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어쩔 수 없이 딸을 보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이제 옥란에게는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딸과 손녀, 그리고 사위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옥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정아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옥란아. 이제 정말 행복하렴. 옥란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옥란과 윤정, 그리고 작은 정아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모녀가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김옥란 할머니처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윤정이처럼 용서와 이해로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힘이 아닐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